네, 안녕하세요. 탑삼성공인 홍승철 소장입니다. 네, 설날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수요일부터 사무실 나와가지고요. 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달려야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좋은 땅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네. 오늘은 원주 토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성 땅을 하기 전에 저는 강원도 원주, 그리고 경기도 여주, 그리고 평택 당진 이 네 군데 땅을 지금 1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분들은 너무나 아시겠지만 원주 토지로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많아요. 4, 5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아주 평택 토지 노래를 불렀죠. 지금 시점에서는 평택 토지를 저한테 해달라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거의 전화가 10통화 오면 한 80% 이상은 안성토지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안성토지 너무나 좋죠. 네. 안성 수많은 개발 호재, 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초대박 개발지라고 안성을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안성은 5살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어요.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성 전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안성에서도 개발 호재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핵심 개발지만 저는 이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안성 전체가 핵심 개발지면 좋겠죠. 하지만 어떠한 지역이건 간에 이 개발 호재, 국책사업의 개발 호재라는 것은 특정 입지에 몰려있지 골고루 분포를 하지를 않아요. 평택도 마찬가지죠. 평택도 어디는 가격이 폭등을 했지만 어디는 아직도 이 폭등한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안성은 그 편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건 땅값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디는 2차 선변에 있는 땅값이 평당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안성의 좀 외곽 쪽을 가보면 2차 선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 100만원, 어떤 건 50만원 하는 땅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죠. 여러분들 원주는요, 인구를 40만 명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원주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은 이 뉴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네, 팩트 위주로 이 철도와 관련된 뉴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잠깐 위성지도 원주가 대체 어디 있는지 아직도 여러분들 원주하며 강원도 감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토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도 보시면은 원주가 강남하고 연결됩니다. 원주가 수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원주에 지금 GTX-A 노선까지도 원주랑 연결되는 것도 지금 계속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 중에서 2022년 올해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요. 여기 여주 원주 복선 전철 있잖아요. 여주 원주 복선 전철 원주에서 여주랑 연결되고 여주는 판교역하고 연결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는 강남역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강남 원주가 서원주가 2022년 상반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경기도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본 거예요. 경기도를 검색해 보면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수도권 경기도 열광을 하죠. 자, 평택이 경기도 끄트머리입니다. 안성 경기도 끄트머리예요. 남부권의 끄트머리. 그럼 원주가 대체 어디 있을까요? 자, 원주는 이 한반도 지도에서요, 정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 가운데. 경기도와 강원도에 시작되는 도시가 바로 원주예요. 여러분들 아셨나요? 그리고 안성에도 없는 공항이 원주에는 들어가 있고요. 안성에도 없는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원주에는 유일하게요, 원주시청을 중심으로 원주구시가지 오른쪽에는 혁신도시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 가면 어마어마한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왼편에는요, 이 서원주 I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기업도시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동시에 들어가는 동네는 원주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주는요, 자, 여러분들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앙고속도로가 관통을 합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수도권 쪽에 있는 대기업들이
각 지방으로 진출을 하고 어떤 물류를 배송을 하고 해야 되는 거점 도시들이 필요로 합니다. 강원도의 인구 1위 도시가 바로 원주고요. 그리고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한반도의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원주는요. 그래서 이 수도권 쪽에서 강원도 및 그리고 이 충청북도 아래쪽 경상북도로 진출을 하기 위한 거점 도시로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원주입니다. 원주.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경부고속도로가 있다면, 그리고 횡으로는 기존의 영동고속도로가 있죠. 기존의 영동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위쪽으로 여기 보시면은 광주 원주 고속도로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광주에서 원주까지 제2 영동고속도로도 이미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주는 이제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준 수도권. 안성이나 원주나 다를 게 없습니다. 제 사무실이 전에는 판교에 있었거든요. 판교에서 안성 오는 거하고요, 판교에서 원주, 서원주 IC 들어가는 거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떨 때는 안성 들어가는 게 더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전환점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원주 전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요, 이 원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주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지역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남원주, 원주역이 남원주 역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남원주 역세권 쪽, 그리고 서원주 역세권 쪽, 이 두 군데 섹터, 굉장히 좁은 섹터입니다. 이쪽 섹터에서 여러분들은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철도를 기반으로 뉴스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여드릴게요. 여주 원주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주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여주 원주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개통 목표는 2026년입니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강원 남부 지역은 물론 동해안의 접근성까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소원주역에 들어옵니다. 중앙선과 강릉선의 분기점인 서원주역은 서울역에서 강릉동해, 경북 안동을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여기에 경기도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1.95km 구간에 복선 전철 사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비 9,107억 원이 쓰입니다. 내년에는 430억 원을 들여 실시 설계 작업과 이르면 상반기에 노송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복선 전철이 개통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권인 수서까지 이동 시간대가 40분대로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경기도 남부 판교와 2025년 개통 예정인 수서 광주 철도와도 연결됩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에 원주시는 개통 목표 시기를 2026년에서 2025년까지 앞당기기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수서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을 원주까지 운행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에 동의하는 4개 지역 주민 16만 명의 서명구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수서역 접속부 공사 비용 400억 원은 4개 지역이 공동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을 통해서 판교를 통해서 환승을 해서만 갈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연결이 된다면 저희 광주에서 바로 서울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열차가 생기는 겁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A까지 연결되면 원주와 수도권을 잇는 철도망은 청량리를 갈 수 있는 중앙선 KTX와 서울 강남으로 연결되는 여주 원주 경강선 KTX를 포함해 모두 3개 노선으로 늘게 됩니다. 여주 원주 간 복선 전철의 제1공구에 대한 노반 건설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자로 여주 원주 간 복선 전철 기본 계획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기존 단선 구간이 복선화되고 총 사업 구간은 21.95km에서 22.03km로 연장됐고 사업비도 5,299억 원에서 9,255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특히 제1공구 노반 건설 공사를 발주하고 이에 따른 입찰 참가 적격자 선정 후 7월 4일까지 설계 및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자,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만종역 KTX 개통돼 있고요. 강릉으로 KTX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서원주역은 2030년 엄청난 도시 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남원주는 여러분들 남원주 역세권 주변 쪽은요, 여러분들 웬만한 작업으로는 지금 땅을 구할 수도 조차 없습니다. 물건 자체도 없어요. 이쪽에는요. 굉장히 좁은 섹터에 개발이 압축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남원주 역세권 주변에 시내를 들어가고 역세권을 관통하는 이런 메인 도로가에 있는 땅들, 살짝 들어가 있는 땅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남원주 쪽에는 더구나 대학교들이 몰려 있어요. 여기 강릉 원주대학교, 한라대학교, 저 밑에는 연세대학교, 여기 연세대학교 캠퍼스 있고요. 그 중심이 바로 남원주 역세권입니다. 제가 남원주 역세권 쪽에 있는 토지도 한 2-3개 정도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제가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몇 개, 2-3개 정도요.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요. 특히나 가장 집중을 조금 하실 곳은 이제 서원주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철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철도만 있느냐?
서원주 쪽에는 이 간현 관광지를 이제는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서원주는 굉장히 특이한 섹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서원주 IC 제2 영동고속도로 서원주 IC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름은 광주 원주 고속도로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경기도 광주에서 원주까지.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자, 원주 기업도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서원주역이 올해 착공 들어갑니다. 여주랑 연결되고 그럼 강남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만종역 KTX역 있고요. 그쵸?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간현 관광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간현 관광지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이 간현 관광지 하나만으로 이제 서원주 이 주변의 땅들은 뒤집어질 준비가 됐습니다. 모든 게 퍼즐이 맞춰 돌아가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오려면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서원주 IC, 자, 도로망, 자동차 타고 오는 사람들은 서원주 IC, 기차, 철도 타고 오는 사람들은 서원주역으로 이제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 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원주 도심권에 있는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엄청난, 옛날에 간현 관광지는요, 원주 사람들도 가던 동네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소금산 출렁다리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소금산 출렁다리 하나만으로도 초대박이 났는데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쪽으로 울렁다리라 그래서 전국에서 최대 규모로 울렁다리가 만들어졌고요. 간현 관광지, 유리잔도. 자, 이 영상도 뉴스 영상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현장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원주 연결합니다. 이혜린 아나운서, 원주 소금산에 새로운 즐길거리가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백 미터 높이의 계곡을 잇는 출렁다리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원주 소금산에 즐길거리가 또 생겼습니다. 이름은 울렁다리입니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이름인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임서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새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소금산 자락. 다리 두 개가 계곡을 가로지릅니다. 짧은 건 출렁다리. 2018년 완공돼 이미 300만 명이 다녀간 관광 명물입니다. 그 옆에 2배 더 긴 다리는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울렁다리입니다.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아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리 중간에는 이렇게 유리로 된 바닥이 설치돼 있어 계곡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지상 200m 높이에 길이 404m, 울산 대왕암의 다리보다 100m 더 길어 보행용 현수교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다리입니다. 건설 기간만 2년에 사업비는 11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유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엄청 놀랐습니다. 누군가한테 얘기 들으면은 궁금해서라도 한번 찾아올 것 같습니다. 원주 소금산 전체를 초대형 친환경 관광단지로 만들기 위한 소금산 그랜드밸리 조성 사업. 거대한 암벽에 그려내는 미디어 파사드와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음악 분수, 깎아지는 절벽을 따라 걷는 소금잔도, 이제 울렁다리까지 완성되면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한 해 관광객이 200만 명은 몰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악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하늘 정원이 완성될 예정이고 케이블카까지 완성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우뚝 설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악 에스컬레이터와 케이블카 설치가 올해 말까지 끝나면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완전히 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케이블카까지 완공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 이 간현 관광지는요, 아마 전국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명소가 될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토지 투자예요. 관광지와 역세권과 그리고 기존의 신도시와 새롭게 만들어진 IC, 이 섹터가 여러분들 다 자동차로 돌아봐야 네, 한 20분? 20분 안에 다 돌걸요? 이 섹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도로 역시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세요. 이런 도로, 여기 도로 하나, 여기 88번 도로 하나, 그리고 이런 도로 하나. 도로가 몇 개 없어요. 2차선 도로도. 그러니까 이 주변 쪽에 땅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요거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여기 보시면 간현 관광지잖아요. 간현 관광지인데 지금은 간현 관광지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여기 주차장. 여기까지 주차장으로 만들었고요. 여기 섹터를 싹 수용을 해가지고 요만큼인가 여기가 케이블카가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여기 싹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공사를 하고 있고요. 주차장이 요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여기 보시면 이 섬강에 여기 자동차들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허허 벌판 보이시죠? 지금 다음 지도에는 이렇게 안 보이는데요. 제가 예전에 캡처를 해놓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모텔 힐탑 있고요. 이거 선 매운탕 있고 여기 허허 벌판 있잖아요. 여기가 자 보세요. 모텔 힐탑 있고 선 매운탕 있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쵸? 이게 지금 아마 코로나 전일 거예요. 코로나 전에 이쪽 아까 위쪽에 이쪽에 주차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좁아서. 그러니까 이 허 벌판 이쪽 일대 강변에다가 고속버스들 보이시나요? 일반 차량들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때문에? 소금산 출렁다리 하나 때문에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소금산 출렁다리뿐만 아니고 케이블카 만들어지고 유리잔도, 울렁다리, 그리고 이쪽에 아마 여길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암벽이 있는데 이쪽에 레이저쇼 파사드라 그러나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장관입니다. 장관. 또 야간에는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제 코로나도 조금 있으면은 아마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지금 영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는 아예 모든 봉쇄를 전부 다 지금 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곧 있으면 따라갈 것 같아요. 대선 끝나고 폭발적인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관광지 하나만으로도 이 주변의 땅들은 투자 대상인데 하물며 강남하고 연결이 되네요. 수서하고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GTX-A까지 추진이 될 수가 있겠네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서원주, 그리고 이 만종역 있는데, 그리고 여기 남원주 역세권, 지금 여기가 1차적으로 먼저 개발을 하는 거예요. 원주를 빼놓고 여러분들은 토지 투자를 논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성에 어설픈 입지, 어설픈 구성요소, 어설픈 도로 조건의 땅을 잡느니 강남하고 연결된다니까요. 수서, GTX-A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지역에 추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주와 그리고 안성 두 군데 집중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에 당진, 송악 쪽에 정말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어떠한 땅을 하나 제가 조만간 공개를 할 겁니다. 당진에서 최고의 땅, 4차선 도로변이면서 사거리, 코너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당진의 어딘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공개를 못해요. 제가 지금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 서해대교를 넘어와서 이 38번 도로변에 어디론가 새로운 4차선 도로가 뚫립니다. 그쪽에 코너 자리, 그러면서 계획관리, 어떤 땅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그래봐야 한 두세 분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비공개로 이것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원주에 오전에 급히 갑니다. 제가 왜 원주에를 가냐면요, 제가 제 땅을, 저도 역시도 투자를 하려고 수많은 땅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개발 호재에만 집중을 하시죠. 제가 지금 원주에 내일 급히 가는 땅은요, 이 서원주역하고도 거리가 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어떠한 산업단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도 없고, 주변에 어떤 택지 개발이 된다는 이야기도 없고, 주변에 어떤 관광지 대규모 이런 이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일 보러 가는 땅을 어쩌면 거의 마음속으로는 지금 한 80% 이상 이 땅을 제가 매입을 해야지라고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결정을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독보적인 희소성. 어떠한 조망, 어떤 제 문화재가 있는데요. 이 문화재를 압도적으로 이 땅에서 조망권이 나와요. 조망권. 그러면서 여기다가 만약에 카페를 해놓으면 정말 완벽한 독점적 카페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직원을 줄 수도 있지만 제가 추후에 한번 공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매입을 해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 아마 여러분들도 전국적으로 핫플레이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제가 계약을 한 단계가 아니라서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토지 투자입니다. 저도 나름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건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즉, 저는 이 개발 호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아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개발 호재를 따라가죠. 개발 호재는 양날의 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개발 호재보다도, 개발 호재가 전부 다 취소가 되고 전부 다 딜레이가 되고 다 실제 없어져도 오직 이 땅 자체의 경쟁력이 너무나 뛰어나야 돼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 땅 하나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러한 땅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닷가 쪽에 한번 가보세요. 이 바닷가를 완벽하게 조망하는 땅들, 주변에 개발 호재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가 완벽하게 조망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양양 가보시고 속초 쪽 한번 가보세요. 강릉 한번 가보시고요. 그쵸? 이러한 조건이 바닷가 조망처럼 뭔가 다른 조건들을 여러분들은 찾으셔도 돼요. 그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너무나 모든 걸 거창하게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네. 좁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내일 제가 원주에 급하게 좀 다녀오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제 땅을 지금 조만간 계약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미리 뭐 원주가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주 자체에 이런 뉴스를 보셨지만 네, 철도망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 관광지와 관련돼서 원주, 특히나 서원주 그리고 남원주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일 제가 제 땅 답사 가는 것은 서원주에서도 멀고 남원주에서도 멀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동네입니다. 네, 정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제 땅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 매입도 안 했는데요. 그쵸?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원주 땅이든 안성 땅이든 당진 땅이든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 사무실 연락을 주시면 제가 브리핑 해드리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